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0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투구쇼 부동산 별별일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예, 드렁큰 부동산입니다. 드렁큰 또 뭐예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한 부동산이요? 네. 왜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어제 막 술 약속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술 약속이 많이 있다 어저께. 네, 어제 그래서 뭐 1차 술 약속이 3개 있었는데 그중에 2개는 아무튼 네. 최대한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오늘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정신력으로. 문대 선생님 원래 이렇게 뭐 드렁큰 안 하잖아요. 적당하게 먹다가 내려놓잖아요. 여기서는 대표님이랑 먹을 땐 그래. 나 아니야. 많이 잘 먹잖아. 뭘? 그게 많이 먹은 거예요. 알아서 네. 자제 잘하더만 맨정신으로 잘 걸어갑니다. 네. 네. 그렇지. 그건 기본이지. 그건 기본인가요? 그렇지. 네. 근데 옛날 같지 않아. 나이 먹어서 네. 아침에 힘들어. 아침 힘들어요. 저도 엄청 힘들어요. 아침에 힘든 게 아니라 오후에도 힘들어. 하루 종일 힘들어. 네. 자, 뭐 좋은 소식과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술 약속도 많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날이 발전하는 부동산 TV 선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술 약속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지금부터 진행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재미있는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찍으면 집값 오른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파리 대책 2년 핀셋 규제의 역설, 정부가 투자처 찍어준 셈이다. 자, 그래서 2017년 출범 이후 최대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과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전체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온갖 규제를 쏟아부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20%로 높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집값 60%에서 40%로 낮추고 그렇게 온갖 규제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목된 지역의 아파트 변동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올랐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 7.72%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또 똘똘한 한 채 얘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똘똘한 채로 몰리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리하고 이렇게 관심 갖는 지역도로 갔기 때문에 더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주택자는 법인 설립으로 규제를 회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 62%의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율 20%에 비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10%를 추가하면 세율이 3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3분기 2,356개의 부동산 법인이 4분기에는 2,957개로 무려 약 600개 정도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2017년 4분기에 2,097개에 비해서는 약 50% 정도 늘어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도 우리 별별수다 하면서 사실 얘기했었어요.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왜 강남 3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대책들 발표되면서 뭐 이렇게 지역들을 꼽아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럼 결국은 정부가 가격이 올라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누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요? 그 좀 일종의 비아냥이잖아. 비아냥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승격되었다. 승격. 저희는 일반 지역에서 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승격되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제한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유쾌할 리 없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규제가 가해진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은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죽이려고 규제 지역을 정했는데 네. 오히려 부작용으로? 부작용으로 가격이 더 올라갔다라고밖에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여기서 논점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 반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규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모르죠. 우리는 규제를 안 하면 더 올라갔었을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잡혔을지. 하지만 또 바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요? 규제를 안 했으면 상승률이 훨씬 높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앞뒤 선행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으로 정부의 어떤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규제가 없었으면 더 올라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그나마 8%대에서 잡힌 건 아니겠냐, 이렇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은 정책보단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왜? 정책의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시장은 쏟아져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책의 발표가 된 거고, 그 대책이 좋은 효과를 갖고 왔냐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왔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미 대책이 적용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매우 똑똑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 우리 그 전화 인터뷰 며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예상보다 뭐 어쩌다, 뭐 신규 공급하고 있는 강동구 지역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기사로 이슈화돼서 다뤄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실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누가 먼저 있었고 누가 나중에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시장 자체가 정책보다도 똑똑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반복이다. 늘 반복이었죠. 참여정부 시절과 결국 정책의 적용과 결과가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뭐 이제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거 우리 별별수다 이게 초창기였을 거예요. 진행할 때.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 저는. 또 네.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그랬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언급하면 그 지역은 폭등을 한다 그랬더니 시청자분들이 매섭게 몰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 점령이가 됐네. 맞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씁쓸하죠. 그런 기분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아는 부분에 있어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소장님. 네, 계획은 다 짜신 거예요? 저는 여행 갈 때 계획 안 짭니다. 그렇군요.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사모님이 그럼 저는 그냥 몸만 가서 카드만 마시고 주면 되는군요. 굿도 뭐 알아서 와이프가 알아서 합니다. 마시고 놀다만 옵니다. 저는. 그렇군요. 여행은 제 몫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우리 강 소장님의 행복한 휴가를 위해서.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별별수다가 아마 쉬게 될 것 같아요. 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